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하시려는 분들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어떤 계약서 양식을 사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하실 때 쓰세요라는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바로 실내 건축 창호 공사 계약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계약서를 쓰시기보다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계약서고요. 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더 좋으냐라는 거는 이 실내건축 창호공사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들이 공사를 맡기는 사람에게 조금 불리한 규정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공사가 지연됐을 때 우리가 배상받는 금액을 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발주자라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표지를 잘 작성하시는 건데요. 공사명,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이런 거 잘 기재하시면 되겠고요. 공사 대금도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도 입주 날짜를 잘 계산하셔서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런 식으로 잘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을 기재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기간이 없으면 공사가 하염없이 지연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기간, 우리가 입주해야 될 날짜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에서 꼭 유념하셔서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자 담보 기간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지체상금률이라는 부분입니다. 하자 담보 기간은 인테리어 공사 2년 혹은 3년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보통인데요. 길게 기재해 두실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사가 완료됐을 때 하자 보수 보증 증권을 받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증권을 받아두시면 나중에 공사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안 해주더라도 하자 보수 공사하는데 이만큼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돈을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체상금률, 공사가 지연됐을 때 우리가 받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큰 공사의 경우에는 1000분의 1 혹은 1000분의 3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는 커다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비해서는 공사 금액이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1000분의 1 내지는 1000분의 3 이렇게 규정을 해두시면 지체상금이 너무 작게 책정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에는 이 지체상금을 비율로 규정하지 마시고 금액으로 그 손해배상을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지체상금률 바로 아랫줄에다가 지체상금 한글로 쓰시고 공사 제대로 안 되면 얼마를 배상을 하기로 합니다. 그 금액을 5천만 원 혹은 1억 원 공사 금액에 따라서 지연되면 받을 손해가 얼만큼인지 좀 계산을 해보시고 금액으로 적어두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만약에 공사업체가 금액으로 하기 싫은데요,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기간 안에 공사가 완료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왜 이거를 못 해준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공사가 지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이라는 건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이 업체가 좀 믿을 만한 업체인지 좀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하실 때 보통은 이제 견적서를 받으시죠. 그 견적서에 이제 구체적인 공사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견적서에 이거 빠졌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변경했어요. 라고 하면서 추가 공사 대금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추가 공사 대금 안 주면 저 공사 못 합니다. 라고 하면서 공사 중단하고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특약사항에다가 견적서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공사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속합니다. 라고 기재해 두시면 이 공사업체는 중간에 이렇게 땡깡을 부리거나 억지를 부리면서 공사 중단하고 이렇게 분쟁을 만드는 일이 현저하게 적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작성 방법 설명드렸는데요.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문자 법률사무소 기린 네이버 카페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